자,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성공 셰프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에서는 좋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슈적인 뉴스들이 나와서 시장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좀 최근 며칠 상승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은 그런 차익실현 매물이 좀 더 나오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서 지금 9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주가도 많이 빠졌던 거고,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급한 불을 끄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일단 나온 부분들인데, 내년 수출 지원 예산으로 사상 최대치인 1조 730억 원을 투입을 해보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9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이러한데 최근 뭐 땡겨놓는 것들이 일단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안 돼요. 뭔가가 악재스러운 이야기들은 최근 며칠간은 반영이 안 됩니다. 한 2주 정도죠. 지난주 월요일까지 하락을 한번 하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계속 연기금이 방어를 치다가 또 뭐 하다가 막 계속해서 방어적인 부분들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자체가 마이너스 경제 시대, 양극화도 가속되는 공포,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독일과 일본은 계속해서 그죠? 마이너스 금리,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미국조차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금성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라는 것은 성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성장을 못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성장을 못해요. 경제 성장을 못해. 경제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물가 인상도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한 소득이 증가할 수 없다, 이제 그죠? 월급이 올라갈 수 없다,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돈 있는 인간들만 돈을 좀 가져가거나 부자가 될 부분들, 그리고 새롭게 부자가 될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자들은 부자겠지만, 그죠? 그쵸?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 부유층에는 유리하지만, 지금 소득을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는 중산층이나 서민층에서는 지금 부가 쌓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죠? 우리나라가 참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수출 국가로서 그 수출이 9개월째 지금 마이너스를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이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자꾸 금리 인하 뭐 얘기 나오죠. 9월 지금 다다음 주 17, 18일이 또 FOMC가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지금 블러드 여는 총재는 경제성장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에 0.5% 포인트의 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50bp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인하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얼마나 미국 그 주식이 올라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경제성장 전망이 암울하대요. 암울한데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경제가 좋아서 뭐 한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은 경제가 좋다고 올라왔잖아요. 경제 좋다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다시 경제가 이런 부분들 0.5% 포인트를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장이 원했던 만큼의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폭등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또 연총재들은 0.5%포인트만큼 내리면 안 된다. 그런 만큼 과매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고, 여러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0.5%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화정책위원들이 10년간 이어진 미국 경제의 팽창이 완만한 속도로 계속되고 인플레이션도 점차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가능성 0.25%포인트 뭐 내지는 25bp 포인트 이렇게 표현도 하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7, 18일 날 FOMC가 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금리가 뭐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뭐 10%, 0.5, 그 다음에 이제 동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흐름들은 좀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민감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러고 있다라는 거 정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좀 계속해서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가운데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설에서도 먼저 어쨌든 연준 의장이 무슨 소리 하나 또 시장에서는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한번 위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기존의 박스권은 살짝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을 10월 초에 할 거야. 일단 날짜를 대충은 맞췄다라는 그런 부분도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에 그냥 두리뭉실했던 것보다는 날짜가 나왔다라는 관점 때문에 이 이슈들로 계속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홍콩 송환법 철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일 모레 어쨌든 주말 동안 홍콩에서의 시위가 완전히 끝나는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어요. 네, 홍콩에서도 온건파와 그 강경파가 있는데 온건파 쪽은 시위가 좀 멈출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경파는 야 우리가 5가지 요구했던 거 전부 다 들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또 하고 있으면서 시위가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축소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욱더 과격해져서 강경파들이 더욱더 과격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국 본토나 혹은 홍콩 당국에서의 그런 대응적인 부분들에서 무력 진압이 더 추가적인 부분이 더 강화된다면 그건 약간의 우려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거래도 한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이 있잖아요. 옵션 만기, 선물 만기까지 동시만기입니다. 9월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9월 동시만기의 관점 부분들에서도 지금 계속 쳐 올려놨기 때문에 만기날은 흔들 가능성은 높아요. 흔들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만기날 하루만 빠진다고 해서 많은 풋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월물에 대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월요일부터는 좀 차월물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보면은 작년 2월 달에 폭락이 먼저 시작이 됐었죠. 작년 2월에 폭락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하락이 시작.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또 폭락,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폭락 이렇게 크게 10월 달에는 2번이나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12월 이렇게 하락이 있어서 총 어찌 보면은 뭐 세분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총 한 5번 정도의 큰 하락, 아주 큰 하락은 한 5번 정도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있었고 요게 지금 일단은 여기 첫 번째 하락과 좀 유사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전에도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폭등했다가 눌렀다가 올라오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왔다리 갔다 하면서 스스스스 쳐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6월 폭락, 그 다음에 폭락. 근데 시기적으로도 이때 6월에서 7월 넘어갔고 이때는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한 달 정도 차이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폭락 여기 전저점을 한 번을 깨주는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안 나오고 들어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생략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쳐올린 거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쳐올린 거 이게 지금 여기에 그냥 붙어버리는 상황. 물론 시간은 이제 이번에
추석 명절이 좀 빠르잖아요. 추석 명절이 빠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생략됐을 수도 있다. 요만큼이 생략이 돼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냥 붙어버리는,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좀 보여는집니다. 어쨌든 그러게 되면은 지금 날짜상의 부분에 있어서 뭐 정확하게 다 이렇게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날짜상으로 오늘까지 뭐 한 23일 정도가 요번에는 흐름들이 좀 나왔구나. 뭐 이제 여기 또 23일인데 어쨌든 요만큼 부분들이 좀 생략되고, 이게 만약에 어쨌든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라면은 지난번에도 여기가 추석 명절이었거든요. 딱 여기가 추석 명절이었고 추석 명절 지나자마자 하루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폭락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차월물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절 직전 마지막 날, 명절 전날이 이 만기 날입니다. 9월 11일이 만기 날이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고 나서 명절 동안에 무슨 이슈가 상당히 큰 것이 터지면, 그죠? 대체적으로 푸스러 먹은 적이 많습니다. 설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그때도 한번 이제 폭락으로 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관점에서 미리 조금씩 비중 부분들을 맞춰 나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봐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그죠? 여기서 여기에서 10한 2, 3, 4, 1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땡긴 정도, 이렇게 그냥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한 20, 한 5, 6, 7 뭐 그러니까 지금하고 얼추 그렇게 보면 비슷해요. 가운데가 과정이 생략이 된다라면 지난번에는 분명히 5의 하락이 떨어지듯이 전저점을 살짝 깨주는 이런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전저점을 깨지 아니하고 들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의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어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목표치 부분들에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냥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 뭐 그 부분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쨌든 요 파동 하나가 지금 더 생겨난 셈이잖아요. 연장된 셈인데, 그러면 이 목표치를 얼마 잡을 거냐? 여 바닥에서부터 여 꼭대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이 길이만큼, 이 진폭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진폭만큼이 딱 얼추 나옵니다. 그쵸? 딱 얼추 여기 다시 시작된 이 바닥 흔들고 요만큼이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이 나온다라면 그 진폭에 의한 만큼 올라가서 맞고 떨어지는 거구나.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에서는 어쨌든 파동상으로는 지금 이제 4파 반등이 좀 더 연장돼서 오버되고 있는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아쉽습니다. 누구한테는 좋겠지만 누구한테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 항상 그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때 여기서 분명히 맞고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게 봤었고 실제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그 수익을 상당히 크게 그날 하루 참 즐거운 비명을 질렀었는데 그 이후 모습이 좀 틀어져 가지고 그때 참 아쉬움으로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음 또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 부분들 저도 뭐 틀릴 수 있고 사람인지라 신은 아니고 사람인지라 틀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관점이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이제 잘 대응하셔가지고 명절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